책 읽어주는 남자 장발장의 너 책 읽고 싶니? 책 잠깐만. 네, 제가 이제 공저한 거고요. 한민, 박성미, 유지연이 쓴 문제적 캐릭터 심리 사전인데 네. 이 이야기를 만드는데 갈등이 언제나 있고 그 갈등의 핵심은 캐릭터의 이제 성격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심리학자들이 얘기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 심리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읽으면 재밌으실 거예요. 네. 이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에 이제 읽고 싶은 이유를 남겨주시면 출판사에서 5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렇게 이벤트까지 열어주신 시크릿 하우스 출판사에도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딱 받았을 때 와, 이게 디자인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사실 무섭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문마다 다 사람이 싸우고 있고 칼도 들고 있고 총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곳인가 이렇게 궁금해지는 그런 표지입니다. 책을 딱 받았을 때 이런 장면마다 나와 있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그 많이 봤던 어떤 극 중의 캐릭터를 연상시켜서 네. 궁금했거든요. 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좀 더 자세하게. 네. 여러분들도 굉장히 뭐 드라마나 뭐 웹소설, 이야기들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런 재밌는 이야기는 항상 매력적인 캐릭터가 이제 등장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캐릭터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결핍 때문에 문제를 또 끊임없이 일으키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답답한 거 고구마 먹을 때 그쵸. 답답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죠. 아, 왜 거기 가지 마. 가지 말라 그러면 꼭 가. 그치? 네. 불 꺼져 있는 어두운 길을 꼭 간단 말이고 안 갔으면 좋겠는데 문제가 생기죠 꼭. 네. 넘어지지 마 이러면 넘어져. 넘어져. 그 사람 만나지 마 했는데 그 사람 사랑하고 좋은 사람 아닌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캐릭터를 설정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의 설정이나 배경을 설정할 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리학 이론들을 이제 넣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내용이 있는데 뭐 성격 장애에 대한 내용도 있고 방어 기제도 있고 MBTI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MBTI로 MBTI도 있고 문화심리학적인 이론도 있고 또 저자 중에 한 분이 현재 경찰이신 또 프로파일러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또 범죄 심리학에 대해서 또 현장에서 경험하신 실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어떤 유형인지 그런 이야기도 또 담았습니다. 저희가 또 3명 다 심리학을 또 공부를 했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로서 창작자들에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심리학 이론을 담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창작자가 아니더라도 심리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재밌게 읽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창작자를 위한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막 소설을 쓰거나 네. 어떤 그 연기를 한다거나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참고하게 되면 여기서 나온 캐릭터 분석을 참고하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의 심리를 좀 더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주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이런 분들도 읽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그렇지. 이게 안경을 끼고 색안경을 안경을 끼고 그쵸. 심리학 뭔가 너의 심리를 이제 들여다보겠어 하시는 분들 이 책을 참고해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뭔가 분석적인 시각을 준비해 오셨다 그랬는데 굉장히 핫한 드라마죠? 네, 작은 아씨들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작은 아씨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캐릭터 관련 책을 썼기 때문에 네. 캐릭터를 중점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작은 아씨들에서 캐릭터들이 다 살아 움직이고 일관성 있게 그 캐릭터마다 내적인 결핍이 또 다 다르고 강점이 또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작은 아씨들에 나오는 3명의 인물을 분석하면 재밌지 않을까
네.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중심 캐릭터 3명을 3명. 네, 분석을 해오셨습니다. 네. 아, 굉장히 흥미롭죠? 네, 첫 번째 캐릭터로 한번 첫 가보겠습니다. 번째는 네, 이 드라마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굉장히 매력적으로 나오는 빌런 박재상이라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이 박재상이라는 캐릭터는 엄기준 배우가 지금 네, 연기를 했는데 이 배우는 사실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이게 뭐 나르시즘을 가진 사이코패스 연기를 되게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요. 정평이 나 있는 분이에요. 네. 아주 그냥. 그래서 이전 드라마 뭐 펜트하우스에서도 굉장히 그런 지금 작은 아씨들과 결이 비슷한 그런 연기를 했었죠. 근데 작은 아씨들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네. 사이코패스적인 부분보다는 나르시즘 이 자기애성 성격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네. 자기애성 성격이란 어떤 건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네, 이 성격의 유형은 자신이 세상의 법칙 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인들을 이렇게 좀 아래로 보고 타인들은 나의 우월감을 확인시켜주는 대상일 뿐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과장해서 얘기해요. 실제보다도 과장한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성공을 조금 했는데 이걸 과장해서 아 그건 나 없이는 안 되는 거였고 뭐 되게 과장해서 얘기를 하고 반면에 뭔가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합리화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도 항상 주변 사람들이 아 그래 너 잘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떠나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자존감에 상처 입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보통 사람보다도 더 큰 수치심과 우울을 경험해요. 그리고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타인을 원망하다가 이걸로도 이제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이제 자기 합리화를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 나는 뭐 잘못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금방 또 회복한 척을 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되게 회복을 잘한다라고 보지만 결국 그렇지 않죠. 이제 깊게 알다 보면 이 사람이 계속 신경 쓰는 부분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되게 그 곤두서 있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항상 잘났다는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과장을 하고 과도하게 또 네.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떠나가고 손절을 치는 사람들도 생겨나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은 뭐 실력을 키우는 긴 여정을 밟기보다는 네. 빨리 뭔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위험한 선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아, 위험한 선택. 네. 이를테면 어떤 게 있을까요? 드라마니까 드라마에서는 박재상이 네. 사람을 없애버리려고 그렇죠. 하죠. 극단적인 아, 선택. 네. 이제 현실에서도 근데 현실에서는 좀 더 교묘한 방식을 할 것 같은데 이제 드라마에서는 자꾸 상대를 위협하고 없애려고 하고 위협이 안 되는 수준에서는 놔둬요. 근데 좀 위협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없애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캐릭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자기애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 자기애성 캐릭터 갖고 있는 매력이 좀 당돌하고 당당해 보이는데 사실은 마음속으로 좀 위축되고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캐릭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겉보기에는 굉장히 세 보이고 정말 되게 자만해 보이지만 마음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물렁한 부분이 있는 그런 캐릭터 아닌가요? 맞아요. 박재상도 보면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매력적으로 얘기하고 위기에도 대처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집에 들어가서 자기 부인과 얘기할 때는 되게 약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 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실히 이제 드러나죠. 네. 그런 걸 보면 자기애성이 저럴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캐릭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또
매력적인 또 빌런인데 네. 이 박재상의 부인 원상아 캐릭터입니다. 최강 빌런 아닌가요? 최강 빌런? 최강 빌런이죠. 그래서 이 원상아는 엄지연 배우가 맡아서 연기를 했죠. 네. 그래서 너무 연기를 잘하신 것 같아요. 네, 흔들거리면서도 어느 순간에는 되게 그 매력적이면서 무섭기도 하고 되게 공허한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되게 잘 표현을 했죠. 완급 조절을 정말 잘하신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 드라마는 이제 부부 빌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부 빌런 중에 이 아내 빌런은 원상아는 초반에는 박재상이 이제 강한 빌런이었다면 이제 점차 원상아는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는 이제 빌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참 매력적이었던 게 그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갑자기 막 스물스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활기를 띠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맞아요. 해줬다. 근데 나중에 끝까지 보시면 저 사람이 더 무서워 막 이렇게 돼요. 박재상보다 이 엄지연 배우가 연기한 원상아 캐릭터가 더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스포인가요? 스포? 아니, 왜인지는 드라마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스포가 들어갈 뻔했는데 그죠? 궁금하신 분들은 왜인지는 드라마를 꼭 보시고 오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상아 캐릭터는 원상아 캐릭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딱 연극성 성격의 유형이에요. 오히려 박재상의 나르시즘보다 이 인물이 더 그 성격적인 특징이 더 잘 드러나요. 그래서 드라마를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상아가 사람들을 이렇게 인형놀이 하듯이 대해요. 연극을 하듯이 실제로 실제로 연극을 하듯이 이렇게 막 설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뭔가 꾸미고 설정을 하는 게 그냥 몸에 배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극성 성격의 유형이 말 그대로 연극하듯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드라마에서도 이 캐릭터가 잘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 연극성 성격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 이 유형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되게 유혹적인 행동을 해요. 성적으로도 굉장히 유혹적인 행동을 하죠. 이것만큼 강력하게 그 상대를 유혹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유혹하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서도 갑자기 온도차가 되게 갑자기 바뀌는 크게 막 하면서 넌 쓰레기야 막 이런 태도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경계선 성격의 어떤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캐릭터한테.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연극성만 다루면 이제 마치 연극을 하듯이 자기의 어떤 부분을 되게 꾸며서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모습을 이제 꾸며서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형의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의 관심을 얻어냈다 하더라도 길게 유지하지 않아요. 왜냐면 진짜의 자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는데 좀 별 흥미도 못 느끼고 잘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뭔가 어필을 잔뜩 해놨는데 실제로는 성적인 거에 관심이 없거나 관심도 없어요. 그냥 단지 관심을 끌기 위한 용도로 성을 활용한다. 이런 것들이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다른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 현재 느끼는 감정이나 사고를 다른 사람들에 비해 쉽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막 쉽게 빠져들어서 충동적인 행동도 많이 하는데 이제 원상아도 그런 드라마에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이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드라마 내에서도 대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종잡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이제 재미를 유발하는 그런 캐릭터 중에 한 명입니다. 정말 중요한 메인 빌런 역할을 그쵸. 이 캐릭터를 잘 맡아줬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전체적으로 이런 긴장감을 갖고 갈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러면 중요한 또 역할을 해준 세 번째 캐릭터. 세 번째 인물은 작은 아씨들의 세 자매 중에 둘째, 정의로운 기자 오인경입니다. 이제 오인경은 남지연 배우가 연기를 한 캐릭터고요. 이 캐릭터는 이제 드라마 내내 이제 기자로 나오는데 드라마 내내 정의를 강조하고 공정한 절차, 기자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언니인 김고은 씨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한테도 막 잘잘못을 따지고 뭐 여러 인물한테 다 뭐 넌 잘못됐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의를 강조하는 캐릭터인데 그래서 그 되게 이 캐릭터 설정 때문에 시청자들이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해. 네. 너무 답답하죠. 지 혼자 잘났다고 막 그러냐. 그래서 살짝 욕을 얻어먹기도 했지만 또 이 빌런들과 또 맞설 수 있는 그런 캐릭터로 이제 나왔죠. 네. 이 기자인 오인경이 그렇게 정의를 강조하는데 사무실 그 서랍에 술을 몇 병을 이렇게 숨기고 있어요. 이제 각을 하듯이 이렇게 술을 먹는 장면이 이제 초반에 드라마 초반에 나오거든요. 그 술을 계속 먹는데 네. 이제 이 기자가 굉장히 공감을 잘 하다 보니까 네. 그 기사 내용이 아픔에 자꾸 공감을 해서 자기도 모르게 막 그 눈물이 고인다거나 그래서 네. 선배 기자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네. 너 그렇게 해서 기자 하겠어? 라는 얘기를 듣기도 한단 말이죠. 네. 그런 기자의 그런 공감 능력, 굉장히 뛰어난 공감 능력을 저는 흥미롭게 봤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굉장히 높은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강조하고 본인도 본인한테도 그 잣대를 들이대고 그러니까 그 긴장감 때문에 술을 먹으면서 약간 이렇게 좀 안정을 찾으려고 한 거 아닐까. 근데 가짜 안정감이긴 하죠. 이완을 조금 하는군요. 네. 이렇게. 근데 장 발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공감을 너무 심하게 해서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중요한 거는 굉장히 긴장된 캐릭터라는 거죠. 네. 여러모로 경직이 돼 있고 네. 그리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몰래 술도 먹는 그런 캐릭터. 네, 네. 맞아요. 이런 특성들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이 캐릭터는 제가 봤을 때 강박성 성격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강박성 성격의 캐릭터는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통제에 대한 욕구가 강해서 자기도 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어떠해야 된다라는 게 강하지만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그 기준을 들이대요. 네. 그래서 나쁜 짓 하지 마. 뭐 항상 정당하게 절차를 밟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좀 답답한 유형 중에 하나죠. 원칙주의적으로 꼭 해야 그렇죠. 되고 뭐를 이렇게 1부터 몇 가지 딱 그런 원칙이 있다면 거기서 건너뛰면 안 되고 이렇게 네. 뭔가 원칙대로 쭉 지켜야 되는 네. 그런 강박성이라던가. 그래서 이 캐릭터들은 충동적인 행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획을 다 세우고 실행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 이 캐릭터가 빌런에 맞설 때 굉장히 계획을 세우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되게 장기적으로 세워서 그걸 실행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오죠. 네. 반면에 자기 안에 근데 언제나 또 정의로움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인간이 되게 그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욕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꽉 누르고 억압하게 하니까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이상한 짓을 할 때도 있죠. 충동적으로 갑자기 어떤 그쵸. 행동을 하는 네. 거죠. 충동적인 걸 싫어하는데 본인이 충동이 이렇게 삐집고 나오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막 그걸 술로 뭔가 어떤 이완을 하려고 하는 것도 처음에는 그냥 조금은 도움 됐겠지만 나중에는 정말 중독 수준으로 이 캐릭터가 술을 마시잖아요. 네. 그래서 참 이 캐릭터가 좀 융통성이 없고 높은 긴장감 속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이 충동도 그런 의미에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되시죠? 네. 듣고 계신 분들도 이 캐릭터들을 한번 심리적으로 한번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재밌는 그런 심리에 대한 성격 분석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MBTI적인 부분도 굉장히 나와 있는데 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떤 책을 보면 되나요? 네. 네, 쑥스럽지만 한민, 박성미, 유지연이 쓴 문제작 캐릭터 심리사전을 보시면 제가 말한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 예시를 통해서 심리적인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나와 있는 책입니다. 또 책의 내용 중에
우리가 흔히 어디선가는 들어봤을 거예요. 방어기제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건데 방어기제라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인가요? 방어기제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기제예요. 어떨 때 사용하느냐, 이제 불편할 때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툭 하고 이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사고 행동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조금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살면서 네. 어떤 사람을 우리가 피하면 좋을지 이거를 정리해 오셨더라고요. 네, 이 사람은 피해야 된다. 이걸 제가 이제 방어 기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투사. 네, 투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사란 어떤 것이냐? 스스로 이제 본인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욕구나 욕망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화가 났는데 나는 화가 안 났다라고 생각하고 왜 너 나한테 지금 화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는 되게 뭔 소리야? 나는 화 안 났어? 내가 화냈어? 화 안 났어? 이렇게 얘기해도 좀 화난 거 같은데? 라고 하면서 계속 본인이 느끼는 그 감정을 이 상대한테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 유형은 아마 여러분들도 좀 황당하게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투사라는 용어를 모르셨어도 뭐야 막 이러면서 이제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 투사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피하시는 게 좋죠.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나한테 오해를 뒤집어 씌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너무 빈번하게 상대한테 본인의 감정을 막 뒤집어 씌우는 것 같다라고 하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분명히 난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자꾸 나한테 네. 얘기하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네.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반동 형성입니다. 이제 반동 형성도 투사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투사는 본인의 욕구나 감정을 알아채지 못하는 반면에 반동 형성은 어느 정도로는 느껴요. 근데 행동을 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라고 하는데 미워하는데 오히려 그냥 더 그 사람을 위한 행동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뭐 직장에서도 누가 봐도 이 일 너무 하기 싫어하는데 나는 이 일 너무 좋아 막 너무 하고 싶었어 하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분들을 보면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어느 장단에 내가 맞춰야 될지 좀 헤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반동 형성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싫은데 자꾸 좋다고 그러면서 그쵸. 오히려 억지스러운 행동을 한다거나 나 얘 안 싫어해 하면서 누가 봐도 근데 얘가 뭐 문제고 하는데 나는 안 싫어해 하면서 되게 앞에서는 되게 잘해주고 수동적으로 공격하시는 분들, 수동 공격. 네. 뒤에서는 이렇게 뒷담화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복수극을 계획하고 있다거나. 네. 그래서 이런 반동 형성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투사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은 지금 솔직한 욕구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화살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안 좋은 일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반동 형성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전이입니다. 전이는 사실 상담사들한테는 너무 익숙한 방어 기제죠. 그렇죠. 그래서 상담에서는 전이와 역전이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사용한다면 이제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전이는 근데 일상에서 너무 빈번하게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피곤할 수 있어요. 전이는 단어의 뜻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엇을 옮기느냐? 내가 욕망했거나 미워했던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 경험이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뭐 아버지한테 폭력적인 아버지를 만났다라고 하면 그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에게서 되게 폭력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여기서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너무 빈번하게 사용할 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상담에서 효과적인 거는 물론 장발장님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네,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상담사랑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주위에 사람이 전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대상이 내가 되면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데도 나하고의 관계를 뭔가 이상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관계 양상으로 만들 때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나는 별 행동 안 했는데 어떤 치명적인 어떤 뭐 상처를 준 누군가를 나한테서 떠올린다거나 네.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죠. 너를 보면 그 사람이 떠올라. 막 하면서 계속 얘기를 그러니까 하는 낯선 거죠.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향기가.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왜냐면 내가 하지 않았던 것도 이 사람이 예전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경험한 걸 내가 했다라고 마치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한다거나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겠네요. 그쵸. 나는 이유를 모르고. 근데 이 사람들을 이렇게 곁에서 만약에 친구가 그런다고 하면 네. 곁에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굉장히 그 비슷한 애인을 사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헤어졌다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했는데 다시 만났는데 전에 그분하고 너무 비슷한데 나는 근데 이게 계속 그런 스타일만 만나는 거죠. 근데 또 거기에 헤어지는 패턴도 비슷해요. 만나는 패턴과 헤어지는 패턴이 너무 비슷해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자신과 익숙했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온 건데 네. 네, 그 사람한테 전이가 되고 또 계속 반복이 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전이는 최초의 대상에 대한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는 네. 계속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사들은 사실 이 전이, 뭐 역전이 이런 것들을 그 상담 장면에서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상담 장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건강하게 나왔다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네. 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유형으로 3가지 방어 기제를 들었는데요.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이 3가지 유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방어 기제는 저희도 누구나 사용하는 방어 기제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빈번하게 사용한다 라고 하면 조금 피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방어 기제는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혹시 이 3가지의 방어 기제 중에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이벤트 신청해 주시면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이렇게 선정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리 박성미 작가님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저희는 좋은 컨텐츠로, 좋은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